저희 충남방송 뉴스개편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근절되지 않는 서산대산공단 화학사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승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장, 서산시민사회 환경협의회 이배균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발생했던 이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부터 짚어보면요. 주변 마을과 폭발이 그야말로 참 쑥대밭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참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 한번 전해주시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코로나19로 전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로 대선 은민과 충남 도민, 서산 시민께 네.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도의원으로서 송구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한 5시 조금 넘어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가기 전에 정문 앞에 가니까 건물들이 창문이 부서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깐 브리핑을 이제 받고 네. 사고 현장에 가니까 좀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방 관계자 얘기로는 네. 파편이 한 200m 정도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 현장에는 자체 소방대하고 서산 소방서, 그다음에 소방본부장까지 나와서 서산 소방서장하고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고무적인 거는 그때 이제 대산 의용 소방대 네. 대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날 좀 추웠거든요. 새벽에 차와 컵라면들을 끓여주는 그런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폭발 사고였던 만큼 건물 파손 등의 피해가 또 상당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운영위원님? 네, 현재 서산시와 그리고 롯데케미칼 회사 측에서 피해 접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상가 번영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피해 현황은 총계로 보자면 한 3,0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2,500건 정도, 그리고 건물 피해가 약 400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당일날 그 현장에 있던 야간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딱 마침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인명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소수에 그쳤다고 하는 점들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사고 원인과 사후 조치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합동감식반이 이제 네. 운영이 되는데 합동감식반은 이제 국과수,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3월 6일 날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 사고 구조물의 붕괴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3월 9일로 사실 한번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월 9일 날 들어가려다 보니까 배관 내 이제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배관 안에 남아 있는 그 잔유물들,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 그 위험 구조물 제거 등으로 해서 또 다시 3월 19일로 지금 연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합동 감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이 민관 합동조사단도 가동될 거라고 하는데요. 주민이나 시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민관합동조사단은 실제 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래서 사고 직후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속히 해줄 것에 대해서 각 관계기관에게 제안을 했고 실제로 면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사단 구성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작년 하나토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직후에 6일 만에 합동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직 사고 발생이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래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뭐랄까 낙후된 상황이라고 하는 점들이 좀 아쉽고요. 네. 하루라도 빨리 조사단이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조사단이 운영이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 민간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조사단 운영을 반드시 좀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단이 얼른 구성이 돼서 이제 사고가 얼른 수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이 운영이 됐는데요. 당시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는 우리 이백윤 위원장님도 참여하셨었죠. 예, 아마 지역 이장님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7개 기관의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참여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서산시청에서 그 브리핑을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는 평가를 네.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지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전문가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좀 더 화학이나 안전 쪽에 더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내놨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이 지금 미흡하지 않나. 네. 문제 제기만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뒤따르지 않는 이런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님께서도 당시 참여를 하셨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네, 한 2, 3개월가량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인 성과 지점으로 보자면 회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때문에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점과 네. 그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에 있어서 공장장 등의 어떤 주요 중역들이 그 판단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점들이 상당한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런 어떤 회사의 근본적인 귀책 사유에 비해서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낮은 수위의 처벌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네.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폭발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서 이 앞으로의 조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사고가 잊을만 하면 또 되풀이된다는 건데요. 네,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 페놀 누출, 유증기 유출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역 분위기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네. 불신이 많죠. 패널 유출과 이제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특히 이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도 못 믿겠다. 또한 행정에서 이거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지 실적인 대책을 안 세워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이나 각 회사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높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사측의 얼른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또 이 노후한 장비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이 30년이 경과하면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사실 있습니다. 네. 대산화학공단은 이미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어서 설비 노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롯데케미칼, 이번에 사고가 났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벤젠 5톤이 이제 토양으로 유출되었던 사고가 있었고, 네. 그리고 BTS 공장 수소배관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이 두 사고 역시 사실은 이제 설비의 어떤 문제, 노후 설비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라고 했던 점들이 이미 이제 이번 대형 사고 이전에도 그런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사실 설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부식과 침식이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식과 침식은 사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설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역시 사고 원인 조사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압축기가 폭발해서 난 사고인데요. 압축기에도 보면 그 벨로우즈라고 해서 수명 연한, 그러니까 압축기 부품 안에 수명 연한이 닿은 부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품이 제때 교체되지 못해서 생긴 사고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할 텐데요. 네, 서산시나 충남도 행정에서도 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권한이 크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충남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충남도에서 우리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남도에서는 이제 서북부권 환경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네. 우리 충남도에 환경안전관리과 소속 4명하고 그다음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4명 이렇게 해서 현장에 파견 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서산시에서도 2명의 그 공무원 직원을 전문가를 대산읍에 배치하는 전진 배치시켜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기국 개편을 했는데 실적으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남도나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여가 이렇게 크지를 못해요. 네. 크지를 못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화학사고냐 지금 건강위협환경청에서 이제 화학사고 아니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고인 경우에는 이제 재난안전실소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과에서 네.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원인 조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도 지금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충남도나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운영위원님께서도 참 이와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장승기 도의원님 말씀대로 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뭐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유기적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서산시에서는 재작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통과시키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지금 가동해서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는 뭐 시도뿐만 아니고 각 관계기관들이 함께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제대로 가동하고 권한을 가져야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또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참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실 기업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기업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나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또 이를 행정이 검증하는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기업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서산시민과 충남도민과 상생해갔던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백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공장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셧다운을 시키고 다시 안전점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화산업이 시작된 데가 한 3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분만 셧다운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제 서북구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단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은 차차 체크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님께서도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SM이라고 해서 공정안전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하고 노동부가 이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던 롯데케미칼은 작년에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우수 작성 기업으로 네. 선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더 많은 제도가 확충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제도 자체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허술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PSM 작성 과정에서 좀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까 장승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학사업장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대정비 기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대정비 기간 동안에 제반 설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해마다 이 정비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중순에 롯데케미칼은 대정비를 실행을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기간을 많이 단축시킨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는 그러니까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대정비 기간이 실제로 왜 단축이 되었는지 단축된 정비가 그럼 제대로 어떤 시설 점검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기계를 작동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개인의 뭐 안전 불감증 내지는 어떤 기술력의 부족으로 사실은 많이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석유화학 공장 노동자들의 개개인의 어떤 기술적 성숙도로 보자면 네. 과거에 비해서 근속 연수도 훨씬 높아졌고 고참급들이 이제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술력의 부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두 가지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사고 발생한 롯데케미칼은 정비 파트를 안전 설비 점검 파트죠. 네. 이 파트를 외주화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이제 외주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정비를 담당하는 문제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장을 계속 설비를 증설하고 공장을 늘리고 생산 용량을 이제 확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 늘어나는 만큼 인원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고 있어서 채용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근로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거나 이제 해야 되는 영역들이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지는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핵심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업의 노력과 또 행정적인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 역시 이제 사후 약방문이 아닌 적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서산 시민, 충남 도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대선 유화단지 인근 주민 이주 문제 등 정밀 화학단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한 이후 네. 근본적인 대책은 그 내용에 맞게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간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 일단 대정비 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라든지 인원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이윤과 혹은 비용 절감을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도 힘도 필요하고 인근 주민들이 직접적인 감시 권한을 확보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롯데케미칼 서산대산공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